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혹시 전국 유일의 음식 문화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진지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물관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문화재청장상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 진지박물관장 김정희 관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진지박물관장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진지박물관이 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진지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일찍 드셨네요. 바로 그 밥을 의미합니다. 밥박물관인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밥이 박물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박물관에 가보면 그릇들이 이게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에는 무언가 담았었잖아요. 음식을. 근데 그 음식을 통해서 바로 그 그릇의 이야기도 하고 그 그릇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바로 진지박물관입니다. 저희가 2003년 전이네요.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개관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무형의 것들,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유형화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이런 취지로 설립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시고 해서 저 너무 기쁩니다. 네. 네, 진지, 그러니까 밥 박물관이라는 건데 네. 사실 우리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잖아요. 꼭 알아야만 하는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좀 전시가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박물관 하면은 왜 커다란 잔디밭이 있고 건물 안에 이렇게 유물들이 진열장 안에 딱 전시된 걸 상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박물관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 음식이라는 게 무형적인 거잖아요. 네. 다만 유물들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은 한 1000여 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거는 한 300여 점 되고요. 그런데 그 유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물과 또 그 당시에 있던 어떤 고조리선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옛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박물관이 교육적인 기능도 있지만 이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기업적인 또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 문화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유물과 또 음식 콘텐츠들을 모을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전공이 고고미술이었고요. 문화재 쪽에 전문인으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그 문화재 감정관으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이제 책임연구원으로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역의 곳곳에 그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들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제 연구 논문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봐서 활용하는 거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옛것에 대한 관심은 그냥 자연스럽게 30년 정도 이 길을 오면서 자연스럽게 옛것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서 예쁘고 또 혹은 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비를 털어서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어제 오늘 모아준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 30년간 계속 모아온 그런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둘 모으기 시작한 유물과 또 전통 음식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진지박물관이라는 건데요. 박물관에서 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본 이후에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곳. 음식역사문화창의학교 진지박물관. 200여 점의 전통 음식 문화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 진지박물관은 음식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문화재 활용은 음식 콘텐츠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김정희 원장은 단순히 연구와 조리 활동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 음식을 나누기 위해 식문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조리서에 나오는 옛 음식을 재현하고 스토리가 담긴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식문화 체험관입니다.
역사 이야기 속에서나 봄직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음식 역사문화 창의학교는 이미 많은 기관단체와 일반인들의 참여 속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동동에 위치한 문화재 활용연구원은 음식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연구소입니다. 진지박물관의 야외 체험 공간이자 전시 공간으로 앞으로 펼쳐질 진지박물관의 다양한 비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공간이기도 합니다. 옛 모습 그대로의 우리 전통 음식, 그 속에 담긴 역사 문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수많은 음식의 홍수 속에서 온전히 우리 맛을 지켜가는 진지박물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무지개와 같은 역할로 더욱 맛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음식 역사문화 창의학교 진지박물관. 네, 화면을 보고 나니까 이 음식 하나로 참 다양한 것을 하는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소장하고 계신 전통 음식 유물 가운데 좀 가치가 높다거나 특별히 애장하는 게 있으실까요? 가치로 따지자면 모든 유물들이 다 귀하죠. 그런데 제가 특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반이 전국의 그 소반이요. 그 옛날에 밥상도 되고 공부상도 됐던 소반하면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소반이 지금 한 70여 점 정도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반이요, 지역마다 좀 형태가 다 달라요. 근데 지역에 골고루 예를 들면 뭐 나주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해주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주에는 개다리 모양으로 생긴 다리 모양이 그래서 그 소반이 있거든요. 그런 소반들을 저희 진주박물관이 모두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으로 된 화반도 있고 양반가에서 쓰던 그다음에 이렇게 풍열반 뭐 이런 것들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베개라고 해서 수제비를 만들거나 우리가 다듬이돌 이러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주 단단한 나무를 물풀의 나무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요. 다듬이로 쓰던 베개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또 칼국수나 이런 거를 말을 때 그 베개에다 말아서 이렇게 판을 길게 밀잖아요. 거기다 말아서 했던 그런 유물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주 애장하는 소장품입니다. 네. 네, 음식과 관련된 유물 이외에 또 조리 비법이 담긴 책, 뭐 이런 것도 화면에서 보였는데요. 네. 좀 어떤 조리서들을 소장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교육을 해보면 역사서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어머, 그 한자를 어떻게 다 읽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요리책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자로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재료와 분량이랑 이런 게 적혀 있는데요.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오래된 고서와 관련한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번역도 해놓고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갖춰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만 소장할 있고 있을 것 같아요.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흑백 TV가 만들어지면서요. 위원 무슨 회사에서 네네. 만들어낸 요리책이 있어요. 근데 그 요리책에 보면 정말 어머 이런 게 있었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름 표기법도 다른 요리책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서 영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급하기 위해서 지침하기 위해서 새마을 문고에서 낸 책들이 있어요. 이런 요리 식생활 개선에 관한 이런 책들을 저희 진지박물관이 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뭘 하냐면 그거를 한 구절씩 이렇게 이어서 낭송하는 걸 하는데 너무들 재밌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애플 땅콩 잼 샌드위치라는 거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 100여 년 전에 보면 애플 넛 산도위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콩도 낙화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문장을 읽어가고 그걸 번역해서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고조리서는 다른 고서와는 다른 아주 알기 쉽기도 하면서 혹시 어린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저희 진지박물관에 오시면 그걸 체험하실 수 있으세요. 고조리서 하면 보통 청주의 그 100년 전의 음식 조리법을 적어놓은 네네. 반찬 등속이 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그 조리서에 있는 요리법을 재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혹시 진지박물관에서도 이 고조리서에 나오는 음식을 재현하는 일도 따로 하시나요? 그럼요. 저희가 그 음식 역사문화 해설사라는 양성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오시면 단체들이 이제 오시면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지 그 다 오시는 단체들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충청북도 영양사 그 직무연수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저희 청주가 직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청주에서 그 당시에 그 직지가 있을 수 있도록 시주를 했던 여인이 바로 묘덕이라는 여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그런데 그 묘덕이라는 여인이 준비한 밥상 이야기라는 주제로 해서 고려시대 때 음식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고려시대 음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어머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몇 가지의 음식들 직접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 보면 같은 재료인데도 솜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맛이. 네.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와, 이게 고려시대 때 사람들의 음식이었구나. 직제가 만들어졌을 때 묘독이란 여인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진지박물관에 오시면 그 만들고 체험하는 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옛조리서로 좀 음식을 재현하다 보면 네. 왜 시대마다의 좀 음식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래요. 작년이었나요? 네, 작년에 직지 국제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려의 음식거리 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기획에서부터. 근데 얘기 나온 게 뭐냐면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고추라는 게 들어온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현재 음식 이야기를 하면 고춧가루가 들어간 게 그 최고 특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은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을 먹었었거든요. 간장과 된장이 추가되는 간을 많은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깔끔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세지 않은 슴슴한 그런 맛의 음식들이었거든요. 그런 특징들을 가르쳐서 제가 교육들을 하죠. 그리고 만들어 보는데요. 의외로 우리가 흔히 김치하면은 빨간 김치를 생각하지만요. 그렇죠. 장김치하고 간장으로 담근 겹장이라는 간장으로 담근 김치가 정말 품격 있어. 그리고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특징들이 다 있고요. 그거는 또 인물에 따라서 또 집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도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그 사이 재현한 음식들 가운데서 관장님께 좀 가장 의미가 있는 음식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음식을 이야기할 때 몇백 년 전의 음식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3cm, 5cm 모양은 어떻게, 접시는 어떻게 담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절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음식 중에 뭐가 있냐면 세종대왕 축제 때 제가 전시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거기에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마음에 담긴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그 책을 어휘를 시켜서 출간을 하게 되는데 세종 때 만들어서 세조 때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되거든요. 산가요록이라는 600년 전의 조리서인데 그 조리서에는 뭐냐면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한 레시피 좀 만들어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구 어피탕이라는 게 있어요. 대구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궁중에 그게 그 공납이 될 때는 말려서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야들야들한 살로 탕을 임금님께 맛있게 끓여드려야겠죠. 그러니까 껍질을 싹 벗겨서 그 알맹이는 쓰고 껍질은 버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껍질에 영양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어봐라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우가루도 넣고 도라지도 넣고 파, 마늘 넣어가지고 끓이는 대구 어피탕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설명할 때 고스란히 그 세종대왕의 마음이 애민정치에 담겨져 있는 밥이란 음식이란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음식에 담긴 그 의미, 그다음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서 봐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음식의 역사부터 고조리설을 통한 음식 재현까지 음식 이야기가 참 다양하고 또 흥미롭네요.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김정희 진지박물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또 말씀을 드렸던 이 수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지 4개월 만에 이 문화재청장상에 농림부 장관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실은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장님 상은 정말 예측을 못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근데 올라올 거냐고 해서 네, 올라갈 겁니다 했더니 혹시 모르니까 인사말을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랬더니 혹시 웃더니 확정됐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상이세요. 청장님 직접 오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뭐냐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재 분야를 문화재를 활용한 그 사회적 기업인데 그 음식 역사 문화라는 컨텐츠가 실은 그 용어 자체가 저희 진지박물관이 처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지박물관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저희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밥이 박물관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밥이 역사구나라는 생각에 많이들 동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역사성에 관한 거를 활용하고 그거를 산업화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음식 역사문화 해설사라는 걸 양성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문화유적도 보고 그다음에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먹는 거를 더 맛있게 해주는 게 바로 설명인데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도 저희가 처음 만드는 건데 그거를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 소감 발표하러 갔는데요. 박수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고 아이들 교재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많이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그랬구나. 우리 엄마의 된장찌개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인지 그게 바로 기억 때문에 그렇잖아요. 엄마와의 추억이잖아요.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탁 그냥 저는 찝어서 냈을 뿐인데 그에 대한 그 공로를 인정을 해주셨고요. 또 농림부 장관님 상은 좀 너무 당황해서 저희가 그 광화문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 전국에 그 한식 세계화 대축제라는 게 매년 열리는데 거기 7회째인데 저희 진지박물관이 그 지역의 분들과 함께 전시를 나갔어요. 근데 그 전시의 주제가 뭐였냐면 충청북도의 문화유산과 인물을 매개로 한 음식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고조리서와. 근데 그걸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하게 먹는 삼겹살도 그 옛날에 스토리가 있고 그게 이제까지 이어지는구나라는 그 굉장한 호응을 얻었는데 저는 내심 상을 하나 주긴 줄 것 같다.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농림부 장관상을 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요. 굉장히 지금 그 고무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어깨가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하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이제 한 3년 정도 아직 3년이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제 알아봐 주는구나. 그리고 최고의 컨텐츠다라는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가 그 상을 받고 나서 내년에는 더 훨씬 더 좀 멋진 모습들을 보여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을 주시니까 기쁘고 반갑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 진지박물관의 적극적인 활약이 또 수상까지 이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이 고조리설을 기반으로 음식 역사, 문화 해설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업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저희 수업은요. 참 그 전문 요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 제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 저보다 그 영양학 공부도 하고 하신 또 일선에서 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이신데요. 이분들이 갈망하는 게 뭐였냐면 음식을 맛있게 하고 모양 내고 이런 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데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원형이라든지 역사성에 관한 것들은 배울 수 있는 곳이 그동안
없더라. 그런데 제 강의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감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김 한 장을 굽는데 그 김의 이름이 해의라고 하거든요. 바다의 옷이란 뜻이에요. 예, 그 해의라는 것이 삼국시대 때에도 보면 폐물로 보내지거든요. 그 왕가에서 공주를 시집 보낼 때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 김이 한 장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문헌 자료를 보면서 아,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거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때부터 그다음에 그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특징들과 함께 고조리설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12강자로 해서 그 입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네, 중급반과 그다음에 이제 심화반 뭐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팥죽 있잖아요. 요즘 이제 팥죽이 맛있을 텐데 팥죽이 가지고 있는 팥죽은 귀신을 쫓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반대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런 팥죽 이야기를 나누면서 팥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혹시 왕의 비누가 뭔지 아세요? 왕의 비누요? 예, 모르셔요, 많은 분들이. 저 모르겠어요. 예, 그게 바로 소두라고 해서 바로 그 녹두와 팥을 이용해서 만드는 비누거든요. 이런 이야기들도 어느 문헌에 나와 있는지 보면서 같이 해석도 하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그냥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서 영양을 짜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을 지켜가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음식에 대한 것도 그거에 바탕을 두고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긍지를 갖게 하는 게가 그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음식 역사문화 해설사 과정에 모두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시면 3개월, 그다음에 또 3개월, 그다음에 4개월 과정으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옛날 조리서를 통해서 과거의 전통 음식을 네. 만들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그 음식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너무 좋죠.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서문시장에서 음식 역사 문화가 담긴 요리조리 교실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서도 오셨고요. 일본 분도 오시고 대전 세종시에서 오셔서 조기 마감이 됐어요. 근데 그 음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도 하시는 게 뭐냐면 야, 음식에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이 이제는 비싸고 화려하고 이게 중심이 아니라 이 음식이 담고 있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 작품전을 가졌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담은 음식 이야기를 하게 했는데요. 음식을 살펴보면요. 집안에 그런 계보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원형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본인들의 집안의 음식 이야기를 찾아갈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저희가 얘기할 때 진지박물관을 음식 역사문화 창의학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식은 창이죠. 근데 일회성 행사에 좀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식당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또 재연도 해놓고 하는데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와, 그러니까 이벤트로 막 세종대왕 음식이래, 뭐 영조의 음식이래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지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밀접하게 지낼 수 있는 만남을 할 수 있는 체험형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오시면은요, 영조의 찬, 상당산성과 영조의 찬으로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영조와 상당산성에 얽힌 음식이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이 항상 차려지고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안덕벌에 있는데 뭐냐면 그 안덕벌에 그 안덕벌 여인들과 그 콩나물하고 두부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께서 거기서 많이 활동하시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야, 이게 항상 그 예술 작품을 보이거나 인터뷰할 때나 이럴 때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매개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이제 체험 식당을 만들었는데 주변에 그 주민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지에서들 많이 오세요. 그 이제 저희 그 체험관이 많이 알려져서 이번에도 이제 농림부 장관상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거기에 있어요. 그게 그냥 그 이제 청사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을 시켜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매출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게 문화산업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빨간 거기 오시면은 그 이제 미리 말씀하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종대왕의 음식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주당 이씨 태교 음식에 관한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그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올 2월이었네요. 그 충북 그 컨텐츠 코리아의 콘페스타 대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청주 시장님으로부터 또 저희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앞서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예,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이라지만 사실 수익이 나야지 좀 일할 그럼요. 맛도 나고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장사는 좀 잘 되세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8명입니다. 그러니까 설립한 지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그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매출은 이제 네, 매출이 좀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체험관 그 식당에서요. 고정적인 수입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 일자리 창출 연세 드신 분들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열심히들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박물관에는 이제 이런 컨텐츠 만드는 것, 그다음에 전시, 그다음에 요리 교실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뭐 출간 작업 이런 것들도 해요. 그래서 저희 또 사무실에도 그 박물관 안에도 직원들이 있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디자이너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회계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많이는 아닙니다. 작년에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 60% 정도 네, 그 매출이 상승이 됐고요. 이제 출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박물관 많이 와주세요. 네. 근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지 선정받은 지 네. 4개월 만에 지금 네. 우수기업으로 인정도 받았고 네. 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좀 어떻게 꾸려 나가실지 그 생각이 참 많으시겠어요. 네. 저희 진지박물관은 말 그대로 그 밥박물관이지만 밥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밥에 담긴 역사 그리고 사실은 그 음식이 살아나면 그 음식을 담는 그릇들이 살아나잖아요. 또 그러면 그 그릇을 만드는 명인들이 살아나고 저희 청주가 공예도시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유산을 활용한 거거든요. 고조리설을 활용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 밀접하게 와닿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를 활용한 그 콘텐츠의 메인이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유형화시키는 작업, 이것들이 교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교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상도 받고 또 구체적으로 됐으니까 요것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실물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취업의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통로로서 저희들이 역할들을 그리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입니다. 때로는 이래요. 저희가 이제 그 체험관이 잘 되다 보니까 체인점을 하나 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 체인점을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뭐 북경이라든지 주요의 청주를 대표하는 충북을 대표하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컨텐츠로서의 그 진출을 그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런 그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핵심이 청주,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진지박물관은 그렇게 활동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이제 박물관의 비전을 담은 곳으로 문화재 활용 연구원이 네. 좀 나왔는데요. 그럼 박물관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중 많은 것들을 좀 그곳에서 함께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서 마무리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그 문화재를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디 나가면 가서 다 있는 컨텐츠는 킬 컨텐츠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 진지박물관은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요. 정말 그 문화재와 지역의 문화유산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 그 컨텐츠는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을 넘어서서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나가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도 그러니까 힘이 나거든요. 근데 더 관심 가져주시고 충북만의 컨텐츠가 한국적이고 세계적일 수 있구나라는 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김정희 진지박물관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그릇의 밥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는 국내 유일의 밥 박물관. 이 박물관을 통해 음식 역사 문화를 개발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김정희 관장의 멋진 활약을 저는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